안녕하세요, 난리블루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별히 창원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기타리스트 이성은님 기타리스트 초청해가지고 같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이성은입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예, 아까 설명했듯이 저는 창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뭐 레슨도 하고 창원에서 공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세션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살고 있는 기타리스트 이성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기타리스트 이성은님 연락처는 지금 영상 설명이랑 고정 댓글에 인스타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공연 문의나 또는 레슨 문의 인스타그램으로 DM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 영상은 기타리스트 이성은님 모시고 좀 장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저 이펙터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기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지금 주 메인으로 쓰고 있는 기타는 국내에서 만드는 업체죠. 되게 잘 만들지만 요즘에 되게 유명해졌는 윌로우즈라는 회사의 윌로우즈. 예. 커스텀 기타입니다. 저도 이거를 한 2년 정도 제가 쓰고 있고, 이 기타는 저희 이제 와이프님께서 사주셨던 그 우와. 기타입니다. 우와. 커스텀 와이프분께서 사주셨대요. 우와. 커스텀으로 오더를 했고, 제 손에 제가 좋아하는 나무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세팅으로 제가 신청을 했고요. 보통 요즘 유행하는 레릭 들어가 있는. 예, 그렇죠. 예, 레릭 처리가 이게 하드 레릭이 아니고 이거는 소프트 레릭, 조금만 살짝만 레릭한 거고, 하드 레릭으로 하면 완전히 많이 이렇게 많이 이제 벗겨주고 도로에 갈아야. 예, 그렇죠. 갈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다음에 나무 소개 한번 해볼까요? 예. 나무는 이거는 플레인 메이플에 로스팅한 겁니다. 로스티드라고 하죠. 예, 로스팅해서 이제 안에 있는 수유를 이제 조금 수분을 빼주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기온차가 좀 심하잖아요. 이거를 많이 휘는 걸 많이 잡아주고 디자인적으로도 멋지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뒤에 튜너는 펜더 전통 예, 그렇죠. 형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돼 있네요. 네. 예, 밴드 그렇게 돼 있고, 픽업은 어떤 걸로 돼 있나요? 픽업은 론 앨리스 64 팻이라는 이제 그 모델인데, 어떤 여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64 팻이 좀 미드 음대가 좀 더 강하게 중첩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게 단종됐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64 패시면은 64년. 예, 64년생. 빈티지 기반. 예, 빈티지 기반으로 만든 그거고. 빈티지 사운드 주는 기타네요. 론 앨리스가 이게 주된 그 뭐냐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 64년도 때 만들었던 만들 때 자석에 적합했던 거랑 지금 기준이랑 완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때 만들었던 기준으로 만든 픽업이라고 해서 좀 많이 유명한 거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타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펙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펙터 라인이 아주 화려한데요. 이거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순서가 어떻게 연결이 됐나요? 네네.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타에서 구두드 인터페이스로 간 다음에, 이게 호주 브랜드고. 예, 네네. 맞습니다. 예, 호주 브랜드고, 이거는 저는 완전히 소리를 잠글 때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뮤트할 때. 있고, 네네. 뮤트할 때 유용하게 잘 쓰고 있고, 여기에 자체적으로 튜너 아웃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튜너로 연결을 보통 처음에 이제 깨끗한 소리로 튜너 아웃을 따로 보내죠. 맞죠. 보통. 그래야. 그러거나 아니면 볼륨 페달에서 빼거나 하는데, 그쵸. 저는 여기서 바로 빼고, 여기서 바로 아웃으로 해서 벤슨으로 갑니다. 벤슨 게르마늄 부스터인데, 요거는 자체 게르마늄 착색감을 위해 제가 이렇게 네.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컴프레서. 컴프레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라이트 스피드, 이게 그릴 앰프스인데 브랜드인데, 이것도 필터 개념으로 보시면 좋아요. 오버드라이브인데 필터. 예, 그렇죠. 예. 오버드라이브로 적히긴 예, 했네요. 네. 오버드라이브긴 합니다. 예. 근데 거의 좀 필터 개념을 제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아처. 아주 유명한 건데 이거는. 그렇죠. 좀 검은색이라서 잘 모르는데 제프 아처라고 있는데, 제프백이 썼던 예. 아처를 이제 복각한 거로. 복각한 생각하시면- 거예요. 네네. 아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네이처 사운드, 이거는 블루스 브레이커 네. 기반입니다. 그 다음에 로얄 오버드라이브.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나중에 로얄 오버드라이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로얄 오버드라이브에서 바로 그다음 볼륨으로 페달, 가서? 볼륨으로 예. 가서 이 안에 자체 버퍼도 있습니다. 볼륨의 예, 버퍼도 예, 있구나. 예. 네. 여기서 그 다음에 이게 패티션 필터인데 전 부스터로 쓰고 있어요. 맨 마지막 요거. 요거 패티션 필터인데 부스터로 쓰고, 또 부스터가 있네요. 네. 이게 솔로 할 때 소리 좀 네네네. 업하려고 이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피어스 힐 여기로 예. 갑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옥스 스톰프 UAFX 유명한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모듈레이션, 이제 이븐타이드 저는 3대장을 쓰고 있는데, 와.
근데 각각 하나씩 간단하게 뭐 하는 역할이 뭔지. 이거는 이븐테이드 모드 팩터인데 모듈레이션이 다 네. 모여 있는 거죠, 맞죠? 콜로스나 뭐 플랜저나 뭐 이런 거 다 있고. 중간 거는 타임이라고 적혔네요. 네. 타임 어떤 거예요? 파란색은. 얘는 타임 팩터. 얘는 딜레이입니다. 딜레이죠. 네. 딜레이. 예. 딜레이고 그다음에는 스페이스인데 이거는 리버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버브까지. 예. 그다음에 이 길로 다 간 다음에 인터페이스 또 있거든요. 이게 아웃으로 뺀 다음에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밑에 또 구두드 거 롱라인이라고 있어요. 네. 이거는 밑에 또 숨겨져 있나요? 네, 숨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시그널이 끝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기타 소리가 들어가는 순서대로 저 오른쪽 위에 있는 거,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부터 좀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이거는 보시면 인풋하고 아웃풋을 정리해주는 기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소리가 지금 소리 나잖아요. 누르면 자동으로 꺼질 수가 있게 지금 뮤트가 된 거죠. 뮤트가 돼서 완전히 소리가 차단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아니면 킬 때면 소리를 이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게 또 안에 자체 버퍼가 있어요. 네. 버퍼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톤 손실을 좀 더 많이 좀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제일 장점은 뭐냐면 예. 이게 버퍼가 있다 보니까 퍼즈를 연결하면 사실은 퍼즈하고 사실은 버퍼하고는 좀 상극이잖아요. 상극인데 요거는 패시브로 연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버퍼를 안 거치고 바로 퍼즈를 연결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옵션이 있다라는 네, 거죠. 그 옵션이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장점이 됩니다. 저 퍼즐의 소리를 되게 좋아해서. 그리고 지금 사용하시는 거는 튜너 라인 아웃 하나 더 보내기도 예, 하고. 그렇죠. 네. 튜너 라인 아웃도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예, 캔버스 튜너. 캔버스 튜너. 예. 튜너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언제든지 연주하다 튜닝 할 수 있게.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이거 끄면 이 화면에서 뭐 사진도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아직 그 설정까지 하진 않고 딱 실용적으로 실용적으로 해서 튜너만 딱 되게 이렇게. 자, 지금은 시그널이 지금 팬더 디럭스 뒤에 있는데 네네. 그냥 그 소리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죠? 네네. 다음 두 번째로 가는 게 뭐라고 하셨죠? 자, 여기서 이제 지나가는 거는 벤슨 게르마늄 부스터입니다. 네네. 처음에 이거를 제가 산 이유는 이거는 사실 볼륨 부스터로 쓰려고 샀는데 근데 자체 착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맨 앞단에 그냥 놔둬서 썼는데 제가 만족을 하거든요. 소리는 이렇습니다. 자, 없을 때는 소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네. 소리가 좀 줄였는데 조금 올릴게요. 네네. 소리가 확 이제 그렇죠. 예. 저음이 이제 그렇죠. 확 올려주니까 올려주고. 따뜻해지면서. 예, 그렇죠. 예. 네. 좀 탱글탱글한 것도 좀 생기고. 네. 얼마 주고 사셨어요? 이거 제가 뮤레에서 그때 20만 원 안 되고 샀던 것 같은데. 예. 뭐 어떻게 보면 조그만한 차이인데, 그렇죠. 네, 프로들은 이 예. 조그만한 차이를 위해서 20만 원, 50만 원이 막 투자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프로들이나 뭐 다른 연주자들은 생톤 잡을 때 이렇게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하나 앞단에 켜두고, 네, 부스터를. 부스터 하나 켜두고 뭐 여러 개 켜두고 막 이렇게 클리너를 잡더라고요. 이렇게 잡으면 이게 기본 시그널이 되게 힘있게 들어가고 드라이브 먹였을 때도 힘있게 들어가더라고요. 예. 네, 그럼 그 다음 거가 바로 예. 다이아몬드 컴프레서인가요? 네, 그 다음에는 컴프로 제가 들어갑니다. 보통은 컴프가 먼저 들어가고 부스터를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착색감을 위해서 부스터를 먼저 쓰고 네. 그 다음에 컴프를 주거든요. 네, 컴프를 먹이게 되면 좀 더 팍 올라가는 예. 컴프 이게 지금 방금 세팅이 예. 좀 더 올라가서 그렇게 하는데 리듬 칠 때도 딱 깔끔하게 커팅 내주고 자연스럽게 조금 뭔가 말 그대로 댐핑감은 댐핑감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컴프레서죠. 예. 약간 중음 이거는 앞에 거 저 부스터는 약간 저음이라면 맞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컴프레서는 좀 중음역대에서 정답입니다. 파워를 좀 더 주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컴프를 거쳐서 저는 라이트 스피드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뭐예요? 자,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하기로는 필터라고 설명했는데 사실은 얘들은 오버드라이브라고 설명하거든요. 근데 드라이브 감이 지금 제 드라이브를 줄였거든요. 근데 좀 올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라이브를 딱 먹이 들어갔죠. 근데 저는 그렇게 잘 안 보고 예. 필터처럼 저는 좀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살살 치면 클린인데 예, 그렇죠. 예. 세게 치면은 살짝 드라이브 걸리는 드라이브 걸리나 그 정도로 주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피킹 반응성이 되게 좋아져요. 피킹을 네. 쳤을 때 피크를 쳤을 때 피크의 반응성이 되게 높아지는데 사실 이거 쓰게 된 이유는 사실 이게 클론 계열만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는 네네. 클론 계열만 있었는데 그 전에는 클론을 모으면 되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클론을 조금 부스 올리면 피킹 반응성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앞에 라이트 스피드 이건 피킹 반응성이 되게 좋아서 이거를 먼저 앞에 놔두고 그 다음에 저 아처로 갑니다. 근데 이게 아처도 이것도 클론이죠. 클론 계열이죠. 클론 계열에서 제프 아처인데 제프백이 아처를 썼거든요. 네네. 그거를 꽂아서 만든 거고 색깔은 검은색. 저 차이점 켰을 때 껐을 때 예. 아, 예. 끄고 하면 이렇게 되고 이 정도까지 올라가죠, 예. 맞죠? 예. 조금 더 힘이 더 들어가죠, 맞죠? 편이 이제 좀 예. 힘이 있을 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거칠어지.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를 제가 먼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예. 저는 그 드라이브하고 부스터 제일 끝단에 프리앰프를 먼저 두거든요. 네네. 프리앰프는 이거를 저는 웬만하면 항시 온을 해줍니다. 이거 프리앰프 잠깐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얘는 브랜드랑 모델 이름이? 얘는 피아스틸이라는 FX라는 그 일본 회사고요. 네. 일본 회사고 여기서 나오는 모델이 뭐 SSS, 그 다음에 ODS, 뭐 그 다음에 뭐 투락 존 메이어 그런 것도 있는데 컨셉 보면 알다시피 존 메이어를 컨셉으로 좀 많이 쓰고. 그러니까 앰프 시뮬레이터 개념인 그렇죠. 거죠. 네, 이게. 그렇죠. 앰프 시뮬레이터 프리앰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프리앰프만 이거 보통 시뮬레이터라고 하면 이제 스피커까지 다 포함이 돼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없고 그 프리앰프만 이 안에 진 공간이 있어요. 헤드만 앰프 헤드. 그렇죠. 역할을 앰프 하는 헤드에 이제 프리앰프만 딱 있는 네. 거죠. 이건 얼마예요? 요거 제가 새 거로 샀는데 새 거 가격이 120 얼마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네. 차이점 보여주세요. 차이점. 자, 여기서 지금 이거는 펜더 디럭스 좀 더 땡글땡글하게 맞죠? 와 파워가 달라지네요. 볼륨 좀 줄여야 되겠죠, 맞죠? 이쪽 볼륨 좀 이것도 덤블 앰프. 예, 그렇죠. 예. 덤블 덤블앰프 SSS 모델이 있거든요. 그거를 볶아서 하는데 SSS 모델을 보통 제가 알기로는 존 메어도 쓰고 그 다음에 스티비 레거도 쓰고 예. 그런 계열을 쓰고 그 다음에 ODS 계열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로벤포드나 레디칼튼이 그렇게 많이 쓰죠. 네. 자 그럼 그 다음 거 좀 넘어가주세요. 네. 예, 그 다음에는 시그널상은 저는 네이처 사운드 이거를 네네. 이게 그건데 이거는 블루스 브레이커 계열이거든요. 일본에서 만든 거긴 한데 네. 근데 이거는 저는 개인 부스터용으로만 쓰기 때문에 이거 먼저 제가 설명하고 이거 밟은 거 소리 들려드릴게요. 네. 로얄 로얄 오버드라이브. 로얄 오버드라이브인데 자 이거는 반 윌던이라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반 윌던 사람이 그 조 보나바사 예. 그 테크니션을 하셨다가 지금 뭐 고향에 가셔서 지금 이런 페달하고 앰프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예. 근데 그분의 그 앰프 성향도 덤블 계열 그 앰프를 만들고 네네. 있거든요. 덤블 계열 만들고 있는데 되게 많이 안 만들어요.
페달 자체도 많이 안 만들고 아. 그리고 덤블 소련 제작하시는 거구나. 예, 예. 덤블 드라이버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놈이거든요. 얼마예요? 얘도 그 뭐냐 새 걸로 하면 한 150 주고 죄송해요. 여기 손때 묻혔는데. 괜찮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버전 1이 있는데 엄청 커요. 버전 1짜리 예. 엄청 큰데 이건 버전 2거든요. 버전 2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건데 소리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아무나 킨 거. 이거 그 프리앰프 피어스 1만 나오는 CC죠. 이거 먹이면 이렇게 소리가 좀 하죠. 이것도 개인량이 꽤 되고 개인량이 꽤 돼서 저 개인은 좀 많이 줄였는데도 이 정도 개인이 나오거든요. 세네요 확실히. 엄청 세고 여기서 내가 좀 하다 보면 좀 개인이 부족하다 싶을 때 저 이걸 한번 더 해봐요. 잠깐만, 요 BB는 BB킹 그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블루스 브레이커. 블루스 브레이커. 이게 굉장히 걸걸한 사운드가 나오네요. 이것만 밟아도 소리가 좀 찢어버리는 사운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일본에서 만드는데 네. 이거 제작자도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일본 분이신데 그래서 이거는 가격 더 높아졌겠네요. 네. 가격이 좀 높아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본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돌아가셔서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럼 그 다음은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는 볼륨 페달로 갑니다. 이거는 BJ 플레스라는 국산 볼륨 페달이에요. 국산 페달인데 그 전에 A3도 쓰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썼는데 A3도 국산 브랜드거든요. 쓰고 했는데 저는 이게 좀 더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 어니볼 쓰는데 어니볼보다 더 좋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볼륨 페달의 특유의 그 문제점이라고 하면 톤 소실이 되게 많이 톤 로스죠. 톤 로스 심하거든요. 근데 이놈은 좀 덜해요. 오히려 좀 괜찮고 자체 버퍼도 있기 때문에 버퍼 기능까지. 버퍼도 있어서 그냥 좀 깨끗하게 좀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럼 국산 브랜드인데 훨씬 낫네요. 예, 괜찮죠. 괜찮아요. 얼마예요 이게? 이것도 제가 한 20만 원, 25만 원 정도 갔나? 어니볼 가격은 비싸네요. 근데 그렇죠. 버퍼 기능까지 있고. 있고.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튜너 아웃 있죠? 튜너 아웃도 있습니다. 물론 저 위에서 미리 빼버리니까. 그렇죠. 저는 그거 안 쓰긴 한데. 근데 튜너 아웃을 해서도 하면 또 톤 손실이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비교는 안 해봤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어서 그냥 저는 튜너 아웃은 안 하고 여기서 저는 이제 바로 드라이브 계열 저 하고 앰프 시뮬 그렇죠. 계열 다 넘어간 다음에 볼륨으로 넘어갔고요.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요거 갔다가 그다음에 여기서 차례대로 가서 여기서 볼륨으로 가는 거예요. 네네. 볼륨 갔다가 다시 여기 패티존으로 가는 건데. 패티존 얘는 사실은 그 필터거든요. 얘도 필터인데 그 부스터가 있는 필터예요. 그래서 솔로 하다가 볼륨이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 그래서 부스터 개념으로 쓰시는구나. 네, 그렇죠. 부스터 개념으로 좀 더 쓰는 놈이라서 여기저기 부스터가 많네요. 네. 부스터를 저는 조금 잠깐만요. 지금까지 나온 부스터는 저기 뭐죠? 인터페이스는 부스터는 아니죠. 아니에요? 이거는 버퍼가 있죠. 버퍼. 그다음에 그렇죠. 벤슨 부스터 있고 볼륨에 또 부스터가 있고 볼륨에는 버퍼가 있고 버퍼.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거 개인 부스터죠. 이거는 부스터로 쓰시고 그런 개념으로 쓰는 거죠. 드라이브. 힘이 좋네요. 네. 그렇죠. 자, 요거는 또 부스터로 쓰시고. 그거는 이제 볼륨 올리는 부스터로 깨끗하게 올려주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바로 PS 힐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그 다음에 일로 갑니다. PS 힐로 가서
이게 내나 앰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네네. 갔다가 여기서 옥스 스톰프로 갑니다. UFX 거죠. 저 옥스 스톰프는 뭐 하는 건지 잠깐 아, 설명해 옥스 주세요. 스톰프는 그 앰프가 이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그렇죠. 보통 프리앰프가 있어야 되고 파워 앰프가 있어야 되고 스피커가 있어야 이제 일반 콤보형 그쵸? 예. 앰프라고 불리잖아요. 이제 프리앰프 기능은 있고 얘는 스피커 기능이에요. 스피커 기능인데 스피커 기능에서 그 파워 앰프의 역할까지 어느 정도 캡처를 잘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옥스 스톰프는 확실히 저는 괜찮더라고요. 옥스 스톰프였으니까. 아, 네. 그리고 앱을 쓰면 이 자체에 또 딜레이하고 뭐 리버브도 있습니다. 지금은 앰프에 꼽았기 때문에 안 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바로 PA에 연결한다, 맞습니다. DI 쓴다 예, 그러면 DI 연결 예. 바로 하고 그 메인으로 그때, 보내면 되는 거죠. 그럴 때 쓰는구나. 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지나서 바로 저는 이븐타이드 이제 모드 픽터로 갑니다. 이게 모디. 예, 모드 픽터인데 이거는 모듈레이션이 다 있는 이게 팩토리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이제 코러스나 뭐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코러스나 이제 뭐 로탈이나 아니면 뭐 플랜저나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뭐 소리 잘 들어보면 코러스가 뭐 이렇게 놓으니까 잠깐 껐을 때 한번 들려주세요. 끄면 그리고 다시 켜면은 자 이게 코러스 사운드고요. 코러스 사운드죠, 예. 네네. 뭐 다른 것도 있긴 한데 들어보면 이거는 좀 비브라토. 아 예. 비브라토 느낌이 좀 많이 나죠. 저 밑에 조그마한 거 두 개는 이제 뱅크를 바꾸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이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네. 제가 사실 그 전에는 그 스트라이몬의 3대장이라고 하죠. 그 3대장 썼다가 네. 지금 이븐타이드로 한번 제가 너무 궁금해서 샀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이게 뱅크가 업만 있고 다운이 없어요. 네. 일반 통행이라는 거. 네, 일단 업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위처가 있어야 다운까지. 이게 스위치가 있으면 예, 다운까지 쓰고. 되게 배려 없이 만들었네요. 엄청 배려 없이 만들었어요. 그 뱅크 저장도 제가 해보니까 뱅크 저장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이게 좀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소리는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소리는 너무 좋아요. 소리가 안 좋으면 깔끔하게 포기해버리는. 그렇지. 소리 안 좋으면 깔끔하게 그냥 팔면 되는데 소리가 너무 좋아서 고민이 정말 많이 되는 거예요. 네. 소리 좋으면 불편해도 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일이 교에서 하나씩 올라가면서 쓰고 있다는 거. 예.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두 딜레이로 번째는 이거는 파란색은 타임 액터. 타임 팩터라는 그건데. 팩터구나. 액터. 예. 타임 팩터인데 이거는 타임이니까 딜레이겠죠, 그렇죠? 딜레이라서 지금 빈티지로 되어 있구나. 보시면 네. 제가 스트라이몬의 아까 스트라이몬의 타임라인을 제가 썼었는데 타임라인보다 더 선명하더라고요, 얘가. 타임라인보다 더 좋다고요? 제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물론 더 예. 좋다고 하는 기준 자체가 없지만, 그쵸? 근데 소리 자체는 저는 이븐타이드 저거는 제한테 더 잘 맞더라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다운 뱅크에도 똑같이 업만 있고 일반 통일만 업만 있고 다운 없고 그 뱅크 저장이 안 되고 그 치명적인 소리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그런 놈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스페이스인데 얘는 장점이 마지막 업 다운은 다 돼요. 그래요? 업 다운 되는데 뱅크 저장이 안 됩니다. 왜 그랬대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얘들 왜 이렇게 만들었지 하는데 소리에만 신경 쓰고 쓰는 거는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렉을 그대로 페달형처럼 만든 느낌, 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약간 라이브보다 스튜디오용으로 만들어서. 그렇고. 지금 플레이트로 돼 있거든요. 제가 좀 많이 줄여놨는데 다시 올라올게요. 보통 룸 이런 거 많이 쓰죠.
예, 리벌브는 약간씩 뭐 보통 예, 주니까 네. 이게 홀 와, 네. 그러면은 위에 거 세 개가 다 그렇죠. 같은 거잖아요. 예예. 각각 얼마씩이에요? 아 이거는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진짜 싸요. 그래요? 가격 싸요? 생각보다 싸요. 이거 제가 25만 원 주고 샀고요. 예. 중고로 전 중고로, 예. 20만 원 주고 샀고 이거 얼마 주고 샀을 것 같아요? 그 중고요? 아니면 중고로. 한 30만 원 하지 않을까요? 15만 원 주고 샀어요. 10만 원? 중고로요? 예, 중고로 15만 원 주고 샀어요. 아, 쓰는 사람이 신경질 나서 팔아버렸구나.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이게 새 거로 사면 한 70만 원 넘거든요. 아, 70만 원이요? 예, 넘는데 예. 이게 처음에 살 때 빨리 팔려고 가격 낮췄다가 그 다음 사는 사람도 빨리 팔려고 계속 낮아진 것 같아요. 네. 그 15만 원 주고 샀어요 저는. 저 마지막 거 쟤는 40만 원. 그러니까 나 중고 가격은 다 저렴하다. 네, 중고 가격은 보통 되게 저렴합니다. 근데 새 거 가격은 아주 비싸죠. 예. 아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센터 플러스입니다. 얘는 이분 센터 플러스가 뭐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9볼트를 연결할 때 센터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거든요. 아, 예. 센터 마이너스. 파워 얘기하시는 거죠? 예, 파워가 예. 파워가 센터 마이너스인데 이분 타이드 제품은 제가 예전에 H90도 썼는데 전부 다 센터 플러스로 써야 돼요. 홀 구도 좀 달라요. 오, 그래요? 아, 예. 위에서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예,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왜 그렇게 만들었대요? 뭐 자기들 뭐 나름 사정이 있겠죠. 예. 아, 네. 예.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리버브에서 인터페이스 이제 아웃 쪽으로 연결이 돼서 예. 여기서 이 아웃으로 밑에 롱라인이라는 이제 DI가 있는데 그쪽으로 아, 또 숨겨져 있는 DI가 하나 있죠. DI가 있어요. 그걸로 해서 라인 솔레이트죠. 그걸로 해서 바로 이제 믹서로 보냅니다. 파워는 뭐 쓰세요? 파워는 부드랩 3를 쓰거든요. 부드랩 3 예, 부드랩 3에서 이거 3면 이거 넘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연장선인데 곱하기 8 있는데 네. 그것도 합쳐서 저 이거 페달 보드도 부드랩이죠? 예, 보드는 부드랩 딩벳이라는 이거 대략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대략 대략 한 얼마 한 몇백 들었을 것 같은데. 몇백 들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타고 다니신 차보다 비싸요, 싸요? 비싸지 않을까. 근데 공간계 때문에 좀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예. 자, 그럼 이펙터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그 대표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합해서 쓰는지 몇 가지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자, 일단은 기본 앰프는 제가 항상 켜놨거든요. 피어스 힐 이거는 앰프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켜놓는 네, 거. 항상 온입니다 저는. 근데 지금 앰프 인으로 연결해도 얘를 하면 좀 덤블 소리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인으로 쓰고 그 다음에 컴프는 항상 항시 컴프 온입니다. 항상. 저는 항시 온으로 써요. 그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컴프레서 켜놓으시고 예, 그 다음에 부스터도 이거는 착색이니까 저는 좀 주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아처. 이것도? 네. 아처 이거 클론 계열까지는 이게 기본 그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운드에 다 이걸 예. 켜놓고 하시는 거죠. 예. 기본 저의 그 클린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끄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 많이 약하긴 하네요. 볼륨도 줄여들고 맞죠? 이렇게 되고 다 끄면 좀 너무 요리 안 된 듯한. 맞아요. 예. 너무 날 것 예. 그건데 이게 좀 사실 먹여주면 확실히 조금 맛있는 소리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라이트 스피드까지 살짝 드라이브 감까지 좀 더 주고 그렇게 예. 하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저는 기본 클린으로 지금 리벌브 켜져 있는 거죠? 맞다. 리벌브도 켜져 있고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리벌브는 켜놓고 하니까. 리버브는 웬만하면 다 켜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보통은 제가 이게 기본적으로 세팅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항상 켜놓는 것들 이렇게 다 켜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드라이브를 이제 백킹을 해야 된다 하면 로얄부터 먼저 받습니다. 아하.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드라이브로 그렇죠. 쓰는 거죠. 예. 드라이브로 뺏킹하고 소리가 좀 개인량이 좀 작은데 그럼 이거거든. 확실히 개인이 탁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솔로를 한다. 이제 피트 좀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솔로 하고 그래서 보통 딜레이까지 한번 좀 같이 먹여주면. 패티 좀 끄는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너무 소리가 커서 좀 야. 와우. 소리가 맞죠? 그리고 혹시 교회에서 연주하실 때는 제일 많이 쓰시는 톤이 어떤 거예요? 제가 아까 했던 이 톤을 되게 많이 써요. 기본적으로. 이거 다 켜놓고 백킹까지 다 되는 거. 지금 지금 보여드린 주신 톤이 예, 교회에서도 많이 쓰시는 교회에서 거예요? 되게 많이 쓰이는 톤이라서 여기서 이거 많이 쓰고 여기서 이제 쉬머 이제 리버브에서 쉬머까지 쓰면 아까 얘기했지만 요즘에 저 유행하는 게 이제 쉬머죠. 네. 쉬머까지 하면 갈매기 기러기 갈매기. 네. 갈매기 기러기 할 때 오호. 이렇게 너무 많이 쓰고. 요즘에 유행하는 그러니까 교회 음악에서 아주 필수적인 소리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딜레이는 뭐 탭 밟아가지고 뭐 앰비언트 하려면 그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탭은 여기 뱅크로 하면 이게 나오죠. 여기서 탭 템포가 탭 템포가 여기 있죠. 근데 이 탭을 밟으려면 지금 뱅크 모드인데 플레이 모드를 해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참 쓰기 힘드네요, 저거는. 이게 좀 진짜 좀 더 올려볼게요. 네. 딜레이감을 좀 더 올려주면 앰비언트 할 때 보통 이렇게 예. 많이 쓰기도 하고 저는 앰비언트를 주로 잘 하는 편 못해서 하여튼 이 정도까지만 저는 씁니다. 기본적으로. 네. 네. 교회 음악은 이렇게 하셨고 또 다른 좀 자주 쓰시는 톤 하나 예, 교회 음악에서 저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는 거 코러스를 되게 많이 씁니다. 코러스요? 코러스를 정말 제가 자주 많이 쓰는데요. 저는 코러스를 별로 안 쓰는데. 이게 뭐랄까 깨끗한 소리 있잖아요, 뭔가. 네네네. 그렇죠. 지금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왔는데 좀 더 많이. 갑자기 끄면은 좀 썰렁해지죠. 이거 꺼야 되겠다. 자, 딜레이 껐습니다. 이제 다시 다시 해볼게요. 모드 켰습니다. 이거 많이. 하여튼 이 코러스 소리도 뭔가 조금 아르페지오 끌을 때 싹 밟아주면 꽉 찬 느낌이죠. 그렇죠, 예. 썰렁하지 않고. 맞아요. 먼저 깨끗한 뭔가 조금 예수님이 올 것 같은 그런 은혜로운 사운드.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씁니다. 쉬머 못지않게. 그렇죠. 예. 일반 클린 아르페지오 쓸 때. 네, 이번 영상은 기타리스트 이성은님 모시고 또 다양한 장비들 설명을 드렸는데요.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미리 계획된 게 아니고 제가 갑자기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처음 만났거든요. 조금 이따가 공연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까지 이펙터들 여러 가지 설명해드리고 또 기타도 설명해드리고 했는데 영상 보시는 분들 또 좋은 장비들 잘 구입하셔서 나중에 무대 위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